리플은 며칠 전 반등 이후에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조용하다 보니까 자, 뭔가 폭풍 전야가 아니냐, 이제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기 직전에 잠시 쉬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서플라이 쇼크, 공급 충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즉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 충격을 받아서 가격이 급격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공급 충격에 의한 시나리오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잘 아시다시피 자, 매월 XRP는 10억 개가 풀리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공급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떤 게 맞는 이야기인지, 그에 따라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말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공급 충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자, 어제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 보통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죠. 자, 11월 넷째 주입니다. 목요일 날이 미국은 추수감사절이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이 흔히 빅세일 이러는 블랙 프라이데이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토요일인데 미국은 금요일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 금요일도 끝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어제는 휴장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라고 하죠. 단축 운영이 되고요. 미 국채 결제일이 또 대규모 결제일이 있었죠. 자, 영래포 잔고가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흔히 큰 손들 자금이 여유가 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급하게 이 국채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던지 자, 암호화폐 자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닫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서 처분을 하면서 매도세가 약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자, 하지만 최근 이렇게 쭉 반등하고 있는 반등세는 좀 꺾였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비트코인도 최근 자, 여기를 좀 바닥이라고 보고 다시 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채권 결제를 앞두고 미리 조금씩 처분을 했겠죠. 필요하다면. 자, 그런 영향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자, 크진 않다. 자, 미리 말씀드렸죠. 자, 12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날짜는 미국 기준이고요. 11월 28일 같은 경우 470억 달러 정도가 결제 금액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12월 1일 날 있는 결제 금액이 84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이때는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큰 영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기관의 매도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과잉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일부 기관들, 금융기관들이 일부 자산을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여러 유튜브 영상들도 그렇고요. 뉴스도 그렇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거래소에 XRP가 많이 남지 않았다. 지금 공급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최근 ETF가 출시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또 ETF 출시 계획에 맞춰서 자, 이건 현물 ETF를 말하는 거죠. 자, 현물 XRP를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XRP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또 가격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당장 팔 게 아니라면 안전한 콜드 월렛이라든지 개인 지갑으로 거래소에서 빼오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소에서의 XRP 보유량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래소에서의 거래량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유튜버가 말하는 것과 요즘 최근 여러 기사들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 제 나름대로 좀 검증을 해봤고요. 자, 이거는 아까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인용되었던 크립토컨트라는 온체인 데이터고요. 자, 바이낸스 거래소의 XRP 보유량을 보면요. 자, 이 파란색이 보유량이고요. 자, 이 검은색은 가격인데요. 자, 최근에 보면은 확실히 보유량이 자, 크게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많았을 때는 자, 이게 30억 개죠. 자, 31억 개가 넘는 보유량을 보였고요. 올해 초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그래도 30억 개는 유지를 했었는데요. 최근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자, 현재는 27억 개 정도까지 27억 개, 26억 개까지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보통은 거래소에서 보유량이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자, 매대, 자, 이 거래소죠. 여기에 팔려고 내놓으면 당연히 거래소 보유량은 올라가고요. 반대로 당장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빼내면은 거래소 보유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거래소 보유량이 높을 때는, 즉 가격이 좋을 때는 팔려고 막 내놓겠죠. 그러면 보유량이 올라가고요. 쭉 팔고 나면 보유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래소 보유량이 증가하게 되면요. 자, 이것은 매도 압력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되고요. 반대로 감소한다. 이것은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방 압력, 즉, 자,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자, 지금은 자,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 그런데 자, 이 숫자, 자, 빌리언즈죠. 단위는 10억 개죠. 자, 이건 30억 개. 즉 지금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한 27억 개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보통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크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소량이 있는 거래소는 빼고요. 자, 보시면 자, 이거는 밀리언이죠. 자, 지금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자, 1억 개가 조금 넘는 겁니다. 수량이 많지 않죠. 자, 몇 개 안 되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자, 해외 거래소는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좀 띄고요. 자, 그런데 XRP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가 전 세계 거래소의 거래량의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큰 거고요. 특히 업비트는 세계적으로 알아주죠. XRP에 대한 이 유별난 사랑을 알아주는데요. 자, 보시면 업비트 거래소에서는요, 지금 오히려 공급량이 늘었습니다. 자, 현재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이 세계적인 거래소보다도 2배가 더 많습니다. 지금 60억 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자, 최근 10월 달만 해도 58억 개 정도 되었는데요. 한 2억 개, 한 3억 개 정도가 더 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오히려 국내 거래소는 올라갔죠. 자, 빗썸도 보시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 매도 압력이 좀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외 거래소는 낮아지고요. 즉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면은 자, 아무래도 자, 미국 같은 경우 현물 ETF가 출시가 됐죠.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됐습니다. 자, 현물 ETF를 출시하게 되면 발행사는 이 현물을 보유해야 되죠.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업비트에서 매수하지는 않겠죠. 매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업비트 뭐 이런 데는 한국 거주자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휴대폰이라든지 은행 계좌가 또 필수적이고요. 또한 자본 통제를 하고 있죠. 외형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뭐 블랙록이 여기 와서 ETF 때문에 한국 업비트에 XRP가 많으니까 여기 와서 산다? 자, 이런 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직접 매수하기보다는 OTC를 거쳐서 매수를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OTC는 중개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반 거래소 또는 뭐 대규모 거래라든지 뭐 이렇게 매수를 하고요. 자, 여기서 모아놓은 게 있겠죠. 그러면 뭐 거대 큰 손들, 기관들이 OTC에서 한 번에 이제 매수하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받는 그런 구조인데요. 자, 기관이 굳이 시장에서 직접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자, 여기에 프리미엄 수수료를 주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비용 측면에서는 더 합리적이고요. 리스크가 오히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특히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기관 판매, 직접적인 판매가 금지됐죠. 판결로 인해서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직접 사든지 아니면 OTC 업체를 이용해서 사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국내 거래소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자, 많은 분들이 자,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나오고 나니까 아,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심리,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면서요. 자, 조금 더 들고 가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다시 여기까지 오면 좀 팔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즉 대기 매도 물량이 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아무래도 이게 나중에 시장 가격이 쭉 오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 수익할 시기가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시기보다 좀 지연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시기에 맞춰 작은 계획을 했던 그런 케이스라든지 또는
뭐 다른 계획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소송이 끝났을 때, 자, 8월 달 이때 쫙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화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분들도 있고요. 또 최소한 10월 달, 자, ETF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이때 가격이 쭉 올라가면서 이때 또 수익화 계획을 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자, 이것은 셧다운으로 인해서 자, 한번 크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확 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 계기가 셧다운으로 흐지부지 되면서 사실 좀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자, 이런 걸 기대했다가 자, 롱 포지션 취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청산을 당하기도 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다시 자, XRP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특히 12월 달에 FOMC 있죠. 이때 금리 인하가 또 되게 되면은 자, 아무래도 이때 또 가격이 좀 회복이 되면서 다시 이 가격대로 오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라도 조금 털어야지 하는 그런 심리적인 매도 대기 물량이 조금 자, 쌓이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아까 바이낸스 뭐 26억 개, 27억 개. 자, 이게 기존에 뭐 30억 개였는데 줄었다. 그래서 뭐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공급 쇼크가 올 거다. 자, 이런 얘기. 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뭐 폭발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런 문제랑도 비슷한 건데요. 자, 리플 지갑에서 매월 10억 개가 언락되죠. 10억 개가 풀리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 리플이 맨날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급이 과잉되니까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이 중에서 보통 2, 3억 개가 유통이 되고요. 나머지 뭐 7, 8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 지갑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자, 최근 공급 쇼크에 대한 자, 일종의 가설이죠. 자, 그 가설에 대한 논리가 뭐냐면요. 자, ETF 수요가 증가하면은 자, OTC의 재고가 소진이 되고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거래소 보유량은 더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유동성은 고갈이 되고 매수는 더 어려워지고 OTC도 재고가 확보가 불가하다면 어쩔 수 없이 매수 호가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가격이 급등한다. 이러는 논리입니다. 자,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러려면 이 중요한 건 이 ETF 수요가 어느 정도로 급증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실제로 공급 충격이 올 정도가 되려면요. 자, ETF로 유입되는 순 유입량이 자, 일평균 자, 달러고요. 2억 달러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걸 월간으로 따지면요. 자, 이게 1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60억 달러. 자, 60억 달러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6배에서 7배 정도는 증가를 해야 실제로 시장에서 공급 충격이 시작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6배에서 7배가 되려면요. 결국은 자, 이때 등판해야 되는 게 바로 블랙록이나 이제 피델리티 ETF가 본격적으로 나와야 자, 이 정도 수요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급 충격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 멀다 멀지만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자, 2026년 내년이죠. 바로 상반기에 자, 만약에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가 본격적인 현물 ETF에 대한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공급 충격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대비 자, 20배가 증가를 하게 되면요. 이때는 완전한 진짜 공급 충격으로 가격이 크게 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이클 종료 뭐 이런 게 아니다라면은 어쨌든 2026년 자, 하반기에 충분히 자, 이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모든 주요 자산 운용사가 XRP ETF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인 ETF 경쟁 체제로 들어와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신하고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분들까지도 신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포모가 확실하게 나오면서요. 이때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뭐 10달러, 뭐 50달러, 뭐 이렇게 자, 이런 시나리오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최근 들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공급 충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고요. 대신 현재는 아니다. 최소 현재 유입량의 6, 7배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자, 2026년
빠르면 2026년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요. 앞으로의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자, 리플 믿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 자, 뭐 공급 쇼크가 와서 가격이 엄청 뛸 거다. 자, 이런 얘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틀렸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런 얘기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기, 조건들이 있죠. 자, 이런 조건들 시기를 체크를 해보면요.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요. 이런 걸 듣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요. 아, 이제 곧 리플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수익화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면 자, 이렇게 횡보하거나 약간 조정이 나오면 그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하고 또 리토송 나오고요. 자, 똥코인 나오고요. 점점 초조해지고 막 불안하다가 약간 조정이 나오면 자, 불안해서 패닉셀도 나오고요. 제대로 된 올바른 투자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12월 달 FOMC 있고요. 또 여기에 FOMC 결과를 또 예측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죠. 물가 관련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시장도 변동성을 부릴 거고요. 또 미중 간의 갈등, 자, 이런 부분들, 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고 반대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 자,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또 시장이 출렁거릴 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내년에는 큰 이슈로 작용을 할 겁니다. 또한 여전히 논란 중인 AI 거품, 또 이게 또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는 또 그런 거에 관련해서 또 계속 또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이슈의 배경이 되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야 대응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앞으로 수많은 이슈와 또 수많은 변동성들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흔들리고 자칫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버텨온 여러분들 투자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자, 함께 대응하시면 좋고요. 삿발삿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정확한 정보, 자,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맞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들, 정확한 뉴스와 정확한 해석을 알고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실시간 대응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리플에 대한 이런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사람 많고 알람 울리는 게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하셔서요. 소통방에서 나오는 중요한 정보 조용히 문자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과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도 있고요. 제 영상 아래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3,000원 라인은 바닥 라인이고 이 3,000원 이하는 자, 무조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300원 이하 자, 이 가격대도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3,000원 라인 근처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저렴한 곳에서 매수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현금이 없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 버티기만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자, 리플은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충분하시고요. 지금 리플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보시면 자, 오늘도 제가 열심히 진행을 해서 크게 수익 보고 나온 종목 아직까지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분위기 메이저 코인들이 횡보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크게 날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뭐 50%가 넘고 30%가 넘고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럴 때 단타, 즉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이때 아니면 또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죠. 본격적인 하락장이 나오면요. 자, 웬만한 코인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 리플은 딱 이 정도로만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단타를 봐야 되는데요. 딱 이거 하나만 더 챙겨 놓으시고 단타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플에 대해서 뭐 중간 매도라든지 최종 매도 그리고 이제 상승량이 끝나고 가격이 쫙 빠졌을 때 매집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만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실시간 대응은 못 하더라도요. 자, 매도에 대한 부분, 이 매집에 대한 부분만은 기본적으로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챙기시냐? 매도에 대한 부분, 매집에 대한 부분. 자, 그 고민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000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단타. 자, 오늘 같은 경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슈퍼버스 추천을 드려서요. 자, 이게 자, 일반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코인 시장에서는 특히 상승장에서는 자, 이런 모습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매도한 가격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잠깐 보시면요. 11월 29일 게릴라 단타 6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오늘 게릴라 단타 8시에 추천 예고 드렸고요. 그리고 8시 10분에 슈퍼버스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던 종목이었고요. 자, 오늘 자리가 나와서 추천을 드렸고요. 매수가 손절가만 먼저 드렸고 매도가는 게릴라 단타는 항상 마지막에 드리죠. 자, 그렇게 해서 추천드리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9시 55분에 매도가 610원 안내 드렸고 그리고 나서 10시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매도가가 나오면서 물론 고점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요. 그래도 충분히 수익 보고 45.2%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렇게 했는데 조금 늦게 반응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매도가 매도 예약 확인 안내 드렸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후 2시가 좀 넘어서 다시 매도가까지 반등하면서 매도하고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릴라 단타 6주차 토요일 일정 마쳤고요. 내일 6주차 일요일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지금도 가격이 꽤 좋죠. 자, 어쨌든 저희는 매도하고 나왔으니까요. 일단 마음은 편합니다. 자, 제가 며칠 전부터 봤던 종목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펌핑이 일어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전고점 근처까지 펌핑이 나고 조정이 나오고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이 정도 선에서 수익 보고 한 30%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어제보다 더 잘 나오고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 좀 아깝긴 한데요. 그래도 충분히 수익 보고 나왔기 때문에 자, 만족해야 되겠죠. 자, 주말 게릴라 단타 보시면 6주차 지난주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자, 모멘텀 AWE 수익 봤고요. 오늘은 슈퍼버스 수익 봤습니다. 자, 45.2% 굉장히 크죠. 자, 지난주엔 모멘텀으로 52% 수익 봤는데요. 자, 게릴라 단타는 보셨듯이 제가 매수가 손절가만 드리고 매도가는 충분히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장 상황 보고 나중에 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수익은 보지만 대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 매도 타이밍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제가 최대한 안전하게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타 여러분들 결코 리스크 있다, 무섭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회 놓치시면은 너무나 아깝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자, 주말에는 게릴라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100일의 기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 지난주 금요일
너보스까지 진행했고요. 자, 보시면 게릴라 단타보다는 수익이 적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티끌 모아 태산되는 프로젝트는 바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자, 지난주 어떻게 진행했는지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자, 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